따다다닥 맞아서 그런 부동산의 가치라는 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반갑습니다. 홍 소장입니다. 오늘은 코로나와 부동산, 특히나 이 강남 부동산을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강남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지만 어느 지역이든 핵심 지역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핵심 지역, 우리 지역에서 여기는 제일 괜찮다 하는 지역으로 대입해서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코로나가 지금 현재 12월이니까 거의 1년이 돼가요. 계속 이어지던가 아니면 해결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지, 중간 다른 건 없겠죠? 백신 이제 곧 접종한다고 하더라고요. 종식이 되던가 아니면 인류와 함께 코로나가 계속 가던가 둘 중에 하나죠. 이 두 개에 따라서 과연 핵심 지역의 부동산, 강남 부동산은 어떻게 변모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치료가 됐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물밀듯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급격하게 회복이 되겠죠. 근데 이제 소비 활동이나 이런 것들, 저도 원래는 마트 매번 가다가 한 4, 5월부터는 집에서 쓰는 것들을 주문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편리한 부분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좀 불편한 거는 쓰레기가 너무 나와요. 박스랑 포장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나와가지고 갖다 주는 거에 대한 그 편리함에 비하면 버리는 건 훨씬 더 쉽긴 하지만 어쨌건 그 부분은 불편해요. 원래대로 분명히 돌아가긴 돌아가겠지만 100% 다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잡혀서 이 단계가 완전히 0단계로 간다면, 특히나 우리나라 성향상 모든 매장에 사람들 꽉꽉 넘쳐나고 장사 안 되던데도 장사가 더 잘 되고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이제 소비 활동이 한번 그 편리한 쪽으로 갔던 것들은 마트 가서 사던 게 100이었으면 지금은 7, 80이 그쪽으로 갔는데, 원래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100극은 돌아오지 않고 한 6, 70, 4, 50, 50선 왔다 갔다 해서 돌아오지 않을까? 이 소비 패턴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해결이 된다면 부동산 원래대로 급격하게 돌아올 거니까 큰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코로나가 이대로 쭉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장사가 안 될 거고, 장사가 안 되면 월세 내기 힘들고, 그러면 공실이 되고 임대 들어올 사람도 없을 거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그냥 쭉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따다다닥 맞아서 그런 부동산의 가치라는 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지난주에 산책을 하다가 어느 건물을 보게 됐는데 그 건물 지하가 한 200평 넘는 것 같았어요. 거기가 되게 번화가 건물은 아니었거든요. 간판을 보니까 지하에 있는 매장들이 있다는 걸 보니까 식당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번화하지도 않은 곳에 지하에 이렇게 식당가가 많지? 그렇다고 건물이 엄청나게 커서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서 식사를 하면 충분한 매출이 유지될 정도의 규모도 아닌데 지하에 웬 식당이 이렇게 많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들어가 보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구나. 매장이 한 7, 8개? 많아봐야 그 정도 크기의 매장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였는데 거기에는 주방만 있었어요. 다. 누군가가 주방만 꾸며서 20개 정도 되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거 주방만 한 20개 정도가 됐어요. 복도 있고 화장실 있고 공용공간 있고 이렇게 됐는데, 그거 보고서 여긴 배달만 하는 업장들을 위해서 주방만 있는 곳이구나. 앉아서 먹는 데는 거의 없고 앉아서 좀 쉴 수 있는 데 조금 있고 그 외에는 그냥 자리도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 지금 시대에는 이게 맞지. 완전 어제 오늘은 아니지만 아주 최근 같았어요. 왜냐면 시설들의 노후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주 깨끗했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계속 된다면 이런 형태의 임대가 훨씬 더 늘어나겠구나. 코로나에 맞춘 사업이 새로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임대를 들어가는 상황으로 변화하겠구나. 자영업이 진화? 상황에 맞게 변화와 진화를 거듭해서 되는 거지 없어지긴 힘들겠다. 예를 들어 식당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용실이라든지 네일샵이라든지 이런 데 없어지긴 힘들어요. 다른 형태로 변화한다는 거죠. 식당이 그 형태로 변화한 걸 제가 보고 그렇게 될 거라고 혼자 예상은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된 형태로 임대가 들어갈지 없어지긴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핵심 지역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권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배달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난 시절을 생각해 봤어요. 지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테헤란로 같은 경우를 보면 큰 회사가 한 층을 빌리거나 전층을 빌리거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임대를 해서 사무실을 썼다면, 지금은 공유 오피스, 그러니까 위워크나 패스트파이브나 아니면 토즈나 이런 회사들이 임대를 해놓고 거기를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거기에 이제 소호 사무실들을 임대를 하잖아요. 그 형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건물 전체가 그런 것들로 돼 있는 데가 지금 많아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이게 맞으니까 변화가 된 거죠. 과거보다는 처음에 투자금을 적게 하면서 사무실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이 훨씬 더 쉬워진 거죠. 자금적으로나 여건적으로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과 이걸 공급하는 사람들이 맞아서 그런 것들로 변화가 된 거죠. 임대 시장 자체가. 코로나가 더 쭉 이어진다면 이런 변화를 사실은 앞당기게 될 거예요. 그거에 맞는 임대가 들어가고 그거에 맞는 사업의 형태로 변화돼서 그 사람들이 임대를 구하게 되겠죠. 형태가 변화할 수는 있지만 A급 부동산의 임대 시장이 없어지거나 힘들어지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변화되면서 좀 더 나은 것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어느 지역이나 A급 지역,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서울로 치면 강남 지역의 부동산의 가치는 유지되거나 상승, 적어도 점진적인 상승이 분명히 있는 거지. 그게 코로나니까 이렇게 돼서 없어지겠구나. 그 업이 없어지겠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맞지 않는 업은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에 맞는 새로운 업들이 생기겠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공룡이 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뭐 추워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포유류가 나타나잖아요. 생명체가 없어지진 않죠. 그 환경과 여건에 맞는 생명체로 진화하고 변화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대의 이 코로나 시대도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잘 되던 것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업들이 생기고 변화마다 한 번씩 달라져 왔잖아요. 그게 지금의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 질병이라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변화가 단기간에 확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업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특히나 A급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그 상황에 맞게 변화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쓰게 되는 거지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잠깐의 그 어려움을 보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공실이 많지 요새 뭐 안 되는 데가 많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곳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렇지 않은 곳을 사서 소유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업계에서도 잘 되는 1등은 있고 그 어려운 업계에서도 성장하는 사람은 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제가 상담을 오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 업계 요새 어렵다는데 어떠세요? 물론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상담을 오는 분들은 잘 되니까 오는 거겠죠? 현금 보유가 있으니까. 근데 현금 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점점 마이너스가 되고 있으면 저랑 만나서 상담을 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어찌됐건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영향이 있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더 나아지게 했다. 그랬더니 이전보다는 더 나아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게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시점에 누구나 다 다운되고 예를 들어서 매출이 줄고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그중에 성장하는 사람은 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수능이 어렵게 나와도 그중에 1등은 늘 있잖아요. 1등부터 10등 그 순위가 쫙 있는 거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 어려운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이 어려운 시점을 극복하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걸 또 확장을 하더라고요. 일이 잘 돼서 잉여금이 생겨서 뭐 건물을 사서 사옥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분들이 저한테는 상담을 지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점이라도 확장하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게 이제 특출나게 성장하는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게 결국 보편적으로 퍼지게 되면 그 분야가 또 확장되게 되고 그러면 또 임대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중에 잘 되는 사람들이 또 A급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 저는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변화랑 적응하고 이게 계속 여러 번 반복되는 과정일 거예요. 백신은 이제 뭐 한다고 한 시점인데 유지되거나 아니면 또 백신이 뭐 잘 안 돼가지고 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반복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이게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같이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논할 필요가 없고 요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거에 맞는 환경으로 변화하게 되고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핵심 지역에는 당연히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 힘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힘든 것만 생각하고 힘드니까 어떻게 이거 곤란해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만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되고 유지보다는 성장하는 게 낫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지 가만히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더 어려워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그 부분이라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하여간 코로나가 계속 되더라도 A급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 잠깐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거는 해결되고 뭐 정상화가 분명히 될 거다. 이 부분 오늘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쓰시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답변해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